일본의 도쿄신문은 확진자 양성 판정 비율을 일주일 단위로 분석해보니 도쿄의 경우엔 3월 셋째 주에는 32%가 양성이었는데 4월 셋째 주에는 그 비율이 63%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전자 증폭 PCR 검사 횟수가 충분하지 않아 선별 검사를 받은 중증자들이 양성 판정을 받는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왜 일본은 세계 표준 한국식 검사를 채택하지 않는 걸까요? 아사히 신문은 세계 표준으로 인정받는 한국식 검사 체계를 아베 신조 행정부가 무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한국식 드라이브 스루 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요청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는데 정작 일본은 일본에도 진단키트는 있다. 한국이 지원을 한다면 고맙게 받으면 된다는 천연덕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일제강점기의 징용자 문제 혹은 수출 규제 문제에서 양보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PCR 검사를 하기 위한 환경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CT 보유 대수가 세계 제1인 점을 활용해 CT 검사의 우수성을 언론을 통해 알리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보다 CT의 수가 많아 검사 가격도 낮기 때문에 CT 검사를 활용하기엔 좋은 조건입니다. 4월 17일에 발표된 메타 분석은 CT는 감도 94%, PCR 검사는 감도 89%라고 말하면서 CT 쪽이 감도가 높았다고 CT의 우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감염으로 진단된 환자의 39%의 폐해 이상이 없었지만 반대로 무증상 사람은 절반 이상의 폐렴 등의 이상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병 직후에는 CT에 이상이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CT 검사실은 일반적으로 밀폐되어 통풍이 나쁩니다. 또한 감염 환자의 CT를 촬영하는 것은 소독 및 감염 방지, 통풍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일반 촬영보다 시간도 인력도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일본은 PCR 검사의 부정확성과 CT 검사의 우수성을 말하며 아직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나서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선별검사된 중증자의 양성 판정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으며 의료 붕괴의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대형 병원은 거리 약국과 마찬가지로 원내에서 마스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도 의사는 마스크 한 장으로 3일을 버티는 상황입니다. PCR 검사에서 환자의 목구멍과 비강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면봉조차 고갈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경증으로까지 PCR 검사를 실시할 여유가 없습니다. 또 감염의 공포에 사로잡힌 간호사들의 코로나 퇴직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소규모 병원이나 개인 병원에서는 감염 진단을 하지 않고 현관에서 기침이나 발열이 있는 분은 여기로 연락주세요 라며 자치단체의 상담센터에 안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감염병 때문에 떨고 있는 환자들은 큰 병원에 발길을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형 병원이 집단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이토구에서 최대의 병상 수를 자랑하던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와 직원 등 100명 이상이 감염되어 집단 감염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병원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대형 병원에서도 의사 부족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는 수술은 5월 이후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의료 태세가 저해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이미 의료 붕괴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법무부는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인해 부족한 의료용 가운을 전국의 교도소에서 약 120만 벌을 목표로 제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쿄운동회 선수촌 침대를 골판지로 만든 골판지 민족답게 이번 감염병 사태에서도 도토리현 오피스 스타일, 나리타 공항의 격리시설 등 여러 곳에서 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료용품 제작에도 투입되었는데요. 골판지 상자의 형틀을 만들어 틈새를 드라이어로 가열해 비닐이 녹아서 달라붙으면 가위로 잘라내는 초기술로 방호복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의 병원 직원들이 3일 동안 4,000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판지 마스크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골판지로 모양을 제작 후 키친타월이나 휴지를 넣어 사용한다고 합니다. 골판지 올림픽이 있다면 일본에게 금메달은 양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코미디 같은 현실에 화가 난 일본인들은 아베 사임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베에 대해 분노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아베 자신의 전격 사임도 있을 수 있는가? 스트레스로 그만둘 거면 일찍 요양하는 게 좋아. 국민을 위해 본인을 위해서. 차기 수상은 한국에서 자문팀을 초대해라. 일본의 전문가 집단은 아베의 알리바이 만들기에 힘쓰고 있을 뿐이지. 의료체제는 벼랑 끝이고 경제는 엉망. 아베는 즉시 사임해. 과거 아베 사임 후 오부치 사망에 따른 후계 수반으로 당시 자민당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모리 씨를 총리 총재로 맡긴 적이 있습니다. 유사시 자민당은 혼잡을 틈타 엉뚱한 인물을 지목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아소 부총리의 승격입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최악의 악몽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직 총리였습니까? 이제 그만 사임해 주십시오. 그게 본인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악마의 동정은 필요 없어. 아베가 사임하면 전염병도 종식되어 환희에 넘치고 또 선진국 일본이 돌아온다. 아니 몹시 기다려집니다. 완전히 나간다면 추방이 좋지만 아베 신조 씨가 천천히 요양을 한다면 감옥 아니겠네요. 아베 총리가 사임하면 최근 몇 년 중 최고 좋은 소식이다. 가정해보자면 갑자기 사임해도 혼란은 없을 거야. 연설은 관료들이 만들어 낭독할 뿐이니까. 뒤는 마시고 먹고 마음에 들지 않는 미디어에는 전파를 끊어버리는 걸로 끝낸다. 심정적으로는 사임이 아니라 해임할 가치가 있지만 이 나라에는 총리를 해임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코로나 사임과 같은 이름이 너무 거창하다. 마스크 사임이 어울린다. 게이오 대학병원에서는 VIP룸을 비우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찾아보니 2007년 아베가 총리 사의를 표한 다음 날인 9월 13일에는 게이오 기주쿠 대학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베는 당장 그만두는 게 좋지만 다음이 부총리인 아소이기에 의미가 없다. 내각 총사직을 받아야만 해. 한국에서 자문을 초청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전염병뿐만 아니라 관계도 복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 아베의 불란 일본인들 반응이었습니다. 트위터 쪽 일본인 반응은 역시 야후 재팬과는 다르네요. 아베와 함께 내각 총사퇴를 시켜 새롭게 판을 짜면 한국과의 관계도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겠죠. 앞으로 아베의 행보가 궁금하네요. 이상 허리슈TV였습니다.